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캔의 컨피그레이션 마스크 필터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어, 마스크 필터의 중요성은 모든 캔버스에 붙어 있는 노드들이 특정한 아이디 혹은 특정한 일정 범위의 아이디들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스크를 실행하고요. 그리고 필터에 의해서 특정한 값들만 받아들이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나중에 하게 됐지만 이러한 마스크하고 필터 값에 의해서만 특정한 아이디가 입력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스크가 되어 있지 않은 값들은, 그러한 비트들은 입력되는 아이디가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대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특정 아이디 범위 값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은 마스크에 0을 할 건지 1을 할 건지를 중요하게 고민해야 되고, 0이 된다면 어느 비트에다가 0을 할지에 따라서 특정한 범위의 아이디 식별자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35 에코라는 아이디 값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35 에코는 기본이죠. 그리고 거기에 마스크가 되어 있지 않은 두 비트에 의해서 354, 356, 35C라는 아이디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CanFD라는 것을 학습할 계획입니다. FD는 플렉시블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N 2.0a, 2.0b에서는요 데이터의 위스를 가변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ID는 확장할 수 있었죠. 2.0b 스탠다드 포맷이냐 익스텐디드 포맷이냐에 따라서 아비트레이션 필드의 ID를 고정시킬 것이냐 아니면 추가로 확장시킬 것이냐, 그것은 가능했는데요. FD로 가면서부터 이 데이터 위스까지도 확장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바이트가 아니라 64바이트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CanFD로 오게 되면서 비트레이트, 전송 속도의 증가가 가변이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FD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익스텐드 FD 같은 경우 두 경우가 있는데, 각각 아비테이션 필드 그리고 데이터 필드, CRC 필드에 대한 비트레이 속도를 가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D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CanFD는 플렉시블하다, 가변성이 매우 높다 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CanFD가 왜 이렇게 확장이 됐냐 라고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터 위스를 가변시킬 수 있다니까, 가변시킬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전송 레이트도 가변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CanFD 같은 경우는요 한 6Mbps 정도의 전송 속도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에 반해서 실제 데이터 레이스의 비트 수를 좀 가변시키면 8메가까지도 전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8메가비트/s까지 전송이 가능한 영역으로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CAN 2.0A가 되겠죠. 그리고 2.0B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CanFD는 스펙은 동일합니다. 2.0B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몇 가지 비트가 추가돼서 기능이 추가된 것 외에는, 비트레이트이 바뀌었다라는 것 외에는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클래식한 스탠다드 캔과 혹은 FD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속도 차이가 난다 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CanFD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드라이브 도어 모듈이라든가, 그리고 리어 도어 DM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속도가 좀 빠른 곳에 많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품의 자동차 부품에서 어떤 부분이 CAN-FD를 사용하는지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A, 2.0B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고 2.0B와 CAN-FD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하고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FD의 장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요, 스탠다드 포맷인 2.0A와 2.0B를 비교할 텐데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요, 2.0B는 익스텐디드 포맷을 사용할 겁니다. 물론 2.0B에도 스탠다드 포맷이 있습니다. 즉 스탠다드 포맷이라는 것은 결국은 2.0A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2.0B에서는 익스텐드 포맷, 그리고 2.0A에서는 스탠다드 포맷을 한번 비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 필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리모트 프레임은 어떤 데이터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값이 실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옵션 처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필드를 기반으로 스탠다드 포맷 2.0A와 익스텐드 포맷 2.0B를 비교하게 되면 처음에 스타트업 프레임은 도미넌트 값으로 동일합니다. 도미넌트 값이죠. 그리고 아비트레이션 필드의 2.0A에서는 11비트의 ID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스탠다드에서 11비트에 왔던 거와 동일하게 익스텐드 포맷에서 11개의 ID 값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RTR 값은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0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도미넌트라고. 그런데 익스텐드 포맷에서는 2비트가 추가가 됩니다. SRR, IED라는 2비트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2비트는 리세시브 값을 갖고 있습니다. 리세시브 값을 갖고 있고요. SRR 같은 경우는 Substitute Remote Request 비트라서 그냥 리세시브 비트를 쓰시면 되고요. ID는 Extended, ID를 확장하는 비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세시브를 해야 1이 돼야 18개의 ID 추가 확장자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IDE에 0을 넣으면, 도미넌트가 넣으면 18개 확장은 하지 않는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이 IDE는 Identifier Extension 비트로 추가적으로 비트를 확장할 때 사용이 된다 라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RTR 값은 마찬가지로 그대로 내가 원하는 도미넌트면 데이터 프레임, 리세시브면 리모트 프레임이 되겠죠. 그래서 그건 선택적인 사항이고요. 컨트롤 비트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리졸브 핀 2개, 리졸브 핀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ID 뒤에 오는 데이터의 크기를 정의하는 데이터 랭스 코드가 동일하게 오고요. 데이터 8비트, CRC 15비트, 그리고 CRC 15비트, CRC 딜리미터, 에크놀로지 필드, 에크놀로지 딜리미터 동일하게 옵니다. 그리고 엔드 오브 프레임 동일하고요. 그리고 인터미션 프레임, 그리고 버스 아이들 상태 동일합니다. 즉 기억하실 것은 확장될 때는 IDE, Identifier Extension 비트를 리세시브를 해야 18개의 ID가 추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ID가 파트 1, 파트 2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파트 1, 파트 2로 나눠질 수 있는데 앞에 오는 11비트의 아이들을 베이스 프라이어리티라고 부릅니다. 뭔가 우선순위 측면에서 중요한 것을 베이스 프라이어리티라고 하고요. 뒤에 오는 것은 그냥 extended ID, 즉 identifier다 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동일하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떻게 데이터 프레임과 그러면 리모트 프레임에서는 어떻게 2.0A의 스탠다드 혹은 2.0B의 스탠다드, 2.0B의 익스텐디드 포맷 세 가지를 한번 데이터 프레임과 리퀘스트, 리모트 프레임을 나눠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은요, 데이터 프레임을 보게 되면 11비트의 ID가 오고요. 2.0A에서는 그리고 2.0B의 스탠다드에서도 동일하게 11비트의 ID가 옵니다. 그죠? 그리고 2.0A에서는 레저브 핀이 오겠고요. RTR은 도미넌트 0의 값이 오겠죠. 그래야 데이터 프레임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랭스 코드 동일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필드, CRC 필드, 애커놀레지 필드, 엔드 오브 프레임 필드가 동일하게 옵니다. 그런데 2.0A에서 사용하는 이 데이터 랭스 코드의 2비트는 리저브드 됐는데 2.0B에서는요 리저브드가 1비트고요 하나는 ID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포맷이기 때문에 ID 값을 도미넌트로 만들어서 ID를 확장시키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고요. 2.0B 익스텐드 포맷에서는 이 ID 값을 도미넌트로 만들었습니다. 리세시브로 만들어서 18비트로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했죠. 그리고 뒤에 오는 RTR 값은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도미넌트로 만들어주고 리저브 비트를 2비트로 그냥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2.0A, 2.0B 스탠다드 포맷, 2.0B 익스텐디드 포맷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럼 리퀘스트, 리모트 프레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동일합니다. 데이터 프레임과 리모트 프레임이 동일한데 한 가지 차이점은 RTR이라는 값이 리세시브 값이 되겠죠. 1이란 값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과 리모트 프레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RTR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RTR이 리모트 프레임이 1이 돼야 그 리모트 프레임을 받은 노드에서는 그 리세시브를 쟁탈해서 도미넌트로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리모트 프레임의 이 RTR 값이 1이 돼야 데이터 프레임 그것을 받은 노드는 데이터 프레임을 보내기 전에 이 도미넌트 값으로 이 RTR 값을 쟁취하게 되는 거죠. 버스를. 그래서 2.0A에서는 RTR 값이 1이고요. 2.0B에서도 스탠다드 포맷일 때 RTR 값은 1이고 아이덴티파이어 확장되는 익스텐드 비트는 도미넌트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2.0B 익스텐디드 포맷의 리모트 프레임에서는 이 IDE가 리세시브로 바뀌고요. 그리고 RTR도 리모트 프레임이니까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A와 2.0B에 대한 차이점을 확실히 우리가 구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A, 2.0B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해야 될 CAN FD 플렉시블 데이터 레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B에서도 스탠다드 포맷이 있었고 익스텐디드 포맷이 있었듯이 CAN FD에서도요. 스탠다드 포맷이 있겠고요. 그리고 익스텐드 포맷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포맷일 경우에는 ID가 11개고요. 그리고 익스텐드 포맷일 때는 ID가 추가로 18개가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일합니다. 2.0B와 CAN-FD가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CAN-FD로 오면서 추가적으로 비트들이 좀 생겨났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여기 보시면 ID 다음에 스타트 오브 프레임 시작을 알려주는 도미넌트 비트가 있겠죠. 도미넌트 비트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EDL이라는 비트가 추가가 됩니다. EDL 그죠? 그리고 BRS, ESD라는 비트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Extended CAN-FD에서도 여기 보면 EDL이 추가가 됐고요. BRS, ESD라는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비트가 기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CAN-FD로 인한 기능을 추가시키기 때문에 비트가 추가된 것 외에는 2.0B와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데이터가 64바이트까지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CAN 2.0A와 2.0B는 8바이트의 데이터 랭스를 갖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CAN-FD가 가면서 64바이트까지 확장됩니다. 64바이트까지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 필드가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필드가 확장되면 그것을 검사하는 CRC 필드도 확장이 됩니다. CRC 필드도 확장이 됩니다. 당연한 거죠. 데이터가 길이가 늘어났으니 그것을 검사하는 중복 순환 코드도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CRC 필드도 같이 증가됐다. 비트수가 증가됐다. 그리고 그 외에는 동일합니다. CRC 딜리미터, Acknowledge 딜리미터, End of Frame, Intermediate Frame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너무 CAN-FD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EDL이라든가 BRS, ESD라는 비트가 추가됐고 CAN-FD의 데이터 능력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64바이트까지 전송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가 증가했기 때문에 CRC가 당연히 증가된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CAN-FD에 대한 제가 물론 강의를 하겠지만 플렉시블 데이터 레이신 CAN-FD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확보하시고 학습하기 위해서는요. CAN-CIA-ORG라는 사이트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CAN의 자동차, 오토메이션의 CAN, CIA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요. 유저 개념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부품이나 제조하는 제조 그룹, 매뉴팩처럴 그룹으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매뉴팩처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능과 유저에서 개발자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기능들을 다 포함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CAN-FD도 마찬가지로 ISO 11898 규정을 스탠다드 포맷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면은요, CAN 놀리지라는 탭이 있습니다. CAN 놀리지에 가면은 여기에 가서 CAN 혹은 CAN-FD를 서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양한 CAN에 대한 도큐먼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레커멘드하는 이벨루에이션 보드 등등을 자료가 제공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CAN에 사용하는 피지컬 레이어 혹은 데이터 링크 레이어 혹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CAN에 대한 지식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CAN 2.0A와 2.0B와 CAN-FD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데이터 프레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리모트 프레임보다는 데이터 프레임이 실질적인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역을 좀 나눠놨습니다. 아비트레이션 스피드 그리고 데이터 필드의 스피드를 두 가지를 속도를 나눠놨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비테이션 페이지 혹은 필드는 11비트의 ID 값 혹은 익스텐드가 되면 18개의 ID 값 해봤자 기껏해 한 30개 안팎의 비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비테이션 필드는. 근데 그거에 반면에 데이터 필드는 64바이트 곱하기 8비트 굉장히 많은 거지 않습니까? 이 비트를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아비테이션 스피드와 데이터 스피드를 좀 영역을 나눠서 전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역을 나누냐 하면요, id 값은 아이덴티파이어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id를 잘못 오인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캔의 전송 속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명확한 id를 인식하기 위해서 속도를 좀 올리지 않고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아비트레이션 페이지 레이스는요, 네트워크의 토폴로지라는 것은 길이도 영향을 미칩니다. 길이라든가 네트워크의 그리고 전송 케이블의 매체, 매터리얼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팩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1Mbps/s로 속도를 제한을 합니다. 그것을 아비트레이션 스피드라고 정의를 해요. 그런데 id보다는 중요도가 약간, 물론 당연히 같이 중요하지만 약간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데이터 수가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데이터 필드의 속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8바이트에서부터 시작해서 64바이트까지 데이터 필드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1Mbps/s에서 그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아마 8Mbps/s까지 우리는 데이터 필드를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CRC라든가 에크놀로지 페이지 필드들은 그냥 최대 1Mbps/s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AN-FD의 최저 속도는 1Mbps/s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 속도는 8Mbps/s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피드를 나눠놨다. 왜냐하면 플렉시블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플렉시블 데이터 레이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은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2.0에서는요 2.0 A, B 다 마찬가지죠. 2.0 A, B는요 데이터 위스가 8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페이로드라고 부르죠. 페이로드가 8바이트의 부하를 갖고 있다. 그런데 CAN-FD 같은 경우는요 64바이트의 로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CRC 스피드도 2.0 AP 같은 거는 500K 비트/s 정도의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CRC 체크도요. 그런데 CAN-FD 같은 경우는 2Mbps/s의 CRC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1Mbps/s보다 다 빠른 거예요. 그래서 CAN-FD는 최소 1Mbps/s에서부터 8Mbps, 이건 못하죠. 헤르츠가 아니라 비트 퍼 세크 단위죠. 그래서 8Mbps/s로 동작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학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CAN-FD에 추가된 비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필드가 존재하죠. 한 비트. 그리고 아비트레이션 필드는 12개의 아비트레이션 필드가 올 수 있겠고요. 아니면 32개의 아비트레이션 필드가 올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냐 아니면 익스텐디드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컨트롤 필드가 올 텐데요. 여기에도 추가되는 비트들이 있습니다. FDF라는 비트가 하나 추가됩니다. 그리고 BRC, ESD라는 비트가 추가됩니다. 마찬가지 아비트레이션에서도 RRS라는 비트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ID 값은 우리가 다 알죠. SRR가. 그래서 이 추가된 비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상세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CRC 비트도 값이 16비트 혹은 18비트, 22비트로 나눠졌습니다. 왜냐? 데이터 값이 8바이트를 전송할 때 혹은 64바이트를 전송할 때 이 전송하는 데이터 랭스에 따라서 CRC 비트들도 좀 영역을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CRC 비트도 가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크놀로지 필드, 엔드 오브 프레임, 그리고 인터미디언 프레임이 다 동일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잠깐 정리하면 캔 FD가 와서 아비트레이션 스피드와 데이터 필드 스피드가 나눠졌다. 그리고 최소 1Mbps 이상의 속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대 8Mbps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캔 FD의 장점입니다. 상세한 건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